아이고야. 아닌가요? 그냥 내쫓습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오늘 방송 아이고야다. 아이고야. 야, 난 정말 머리 아프다. 와, 나는 오늘은 정말 이해 못하겠다. 네. 정프로님은 오늘 설득 못하니까. 네네네. 그냥. 네. 저는 뭐 저는 안 될 것 다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분만을 위한 그렇죠. 방송을 그럼, 해봅시다. 이분이 자, 3프로의 집으로 이번에는 이제 사연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고민이 굉장히 깊은 사연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지선 씨가 잘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3프로를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요즘 최애 영상은 집으로 시리즈인데요. 마침 집을 추천해주는 상담 코너가 생겨 저도 용기 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우선 저는 36세 기혼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3살 딸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변동이 조금 있지만 연 소득은 약 8,400만 원 정도고요. 외벌이이며 봉천동의 관악드림타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자산은 전세보증금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직장은 봉천동과 사당동 위주로 이동을 많이 해서 출퇴근 시간은 약 10여 분 정도고요. 집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딸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 슬슬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 하락기라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이런저런 집을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잘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매일까요? 전세일까요? 또한 지역 고민도 큰데요. 주변에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학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안양 또는 평촌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도 두 지역 다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상황에 맞는 곳은 이곳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바로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저와 찰떡같이 잘 맞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튼 뭐 하나하나 또 우리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연자분께 집을 추천해 주실 실제로 부동산을 이제 하시는 분이죠. 스마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송은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저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뭐 줍니까? 예전에는 저 요구르트랑 뭐 이렇게 바카스, 저 비타 500 이런 거 좀 줬었거든요. 비타 500은 아직도 드리고 있고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바카스, 젊으신 분들은 원두커피 직접 내려서 연령대 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요. 네. 아가들도 오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아이들이 항상 따라와요. 네. 뭐 추밥춥스, 네. 상당히 그리고 잘하시네요. 곰돌이 젤리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부동산 하시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 중에 여성분들은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굉장히 잘 웃으시고 맞아요. 굉장히 상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이름이 스마일입니다. 네. 이름도 잘 그러네. 지었어요. 네. 막 20대 막 젊은 사람들이 갔는데 막 활력톤 뭐 이렇게 막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드리고 그러면 쌍화차 이런 것들 조금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령대 딱 맞게. 그러면 이 사연자한테 딱 맞는 집을 오늘 추천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연자분이 애 교육 생각하면서 이제 이사를 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3살 딸. 이건 좀 안 하셨어요. 아니 3살인데 네. 뭘 벌써 애 교육 때문에 이사를 준비해. 아이 있으시지 않아요? 셋이나 있잖아요. 10살인가? 10살, 8살, 이제 2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일단 아이들이 지금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집에 있어요 또. 왔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학군 고민 안 되세요? 학군 고민? 학교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접어라. 진짜 고민은 우리 정프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는 됐죠. 네네. 한 1년 정도 2년 다녔었나? 좀 다니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애들 진짜 나중에 정말 애가 막 공부에 너무 뜻이 있고 공부하고 싶다고 막 하면 그래 정말 그건 뭐 좀 어디 학원 가까운 거기를 한번 가줄게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재 3살인데 무슨 애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냐. 이제 정프로님 하차하세요 그냥. 이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을 못 해주네. 공감이 좀 안 되죠. 네. 실은 그 자녀를 가졌으면 교육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교육에서 실은 그 동료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뭐 피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에 이제 맹모삼천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사를 이렇게 하시는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우리가 챗 GPT 4.0 시대에 네. 공부를 그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별로 없다니까. 이제 그 공부에는 학업도 있지만 인성이나 어떤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 같은 걸 엄청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진짜 돈이 많으면 유학을 보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학은 뭐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뭐 있고. 그런가요? 님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진짜. 나는 뭔가 광야로, 뭐 벌판으로 내보내는 건 난 좋다고 봐요. 네. 운동장 좋아요. 아니면 뭐 어디 시골 땅 좋습니다. 근데 그거 무슨 공부를 위해서 난 이거는 이 선택은 과연 그러니까 차별화 교육인 거죠. 실은 네. 교육은 저는 시키는 건 정말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떤 인적 자본만 있는 곳에서는 정말 교육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우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 그 노후를 포기한다라는 맞아.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실은 굉장히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제 과도하게 시키는 너무 그런 몰빵. 교육이 몰빵. 내 모든 자산을 다 투입하고. 네. 근데 그런 어떤 대학을 잘 보내는 게 실은 어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을 다 별로 안 시켰을 때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진짜 좋은 성과를 얻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제로섬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키는 알파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아무리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학업 수준이 지금 나는 게 지금 현재 현 상황입니다. 그 대여섯 살부터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 성공하진 않지만 요즘에 알파만들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게 성공한 아이들의 어떤 학업 수준 자체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아요. 그렇게 해서 간 게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그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 정프로님께서 아까 챗봇 AI 말씀하셨잖아요. 챗봇 AI를 지배하려면 인간은 더 교육받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놀아야죠. 또 교육이 좀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애들 좀 놀립시다 우리. 애들 그렇게 교육시켜서 뭐 할 거예요? 놀리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공부만 시키진 않아요. 아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이. 맞아요. 네,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진짜 좀 애들 좀 놀렸으면 좋겠어. 아니 하루에 정말 나는 한 1시간 정도 책 보고 뭐 이건 오케이. 나머지 시간 한 10몇 시간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정프로님 많이 놀았어요? 나 놀았죠. 사실 저도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 네네네. 우리말에 좀 그렇게. 우리 세미정님은 엄청 공부 많이 했죠. 아니, 저 때까지 그 사교육이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는 딱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정신 차리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연자님은 사연자님.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 분은 학업에 약간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도. 네. 그래서 지금 학업을 좀 더 아이에게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좀 교육 인프라가 좋은 동네. 거길 좀 아마 알아보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알아보신 거는 안양 메가트리아? 메가트리아 아파트입니까? 네. 여기를 이제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좀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혹시 선택지들이 있는지. 네. 그럼 제가 일단 요 사연자분의 상황을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올릴까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이분이 살고 계신 지역과 그리고 안양 그리고 평촌에 대해서 일단 한번 풀고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이 평촌에서 가장 이분에게 적합한 그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 주는 걸로 하면. 여기 지금 봉천동입니까? 네. 이쪽 지역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본천동이고요. 이분이 지금 아마 요 사당에서 요 봉천동 쪽으로 이쪽이 아마 직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시는 곳은요. 바로 여기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이 아파트.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땐. 네, 이쪽 지역에서 지금 보면요. 여기 아직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부선이 뚫릴 예정입니다. 네, 서부선이. 그래서 그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의도 그리고 마포까지 가는 경전철이 이제 한 7, 8년 뒤면 이제 개통이 될 7, 거고요. 8년이요?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부동산은 그렇더라고요. 네. 뭐 하나 한다고 하면 10년이지. 아,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묻어두면 이쪽 지역 자체가 이제 조금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은 이제 이쪽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쪽 사거리 쪽에 이제 학군이 약간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도. 그래서, 네. 그래서 5구 타입 자체가 지금 한 6억 초반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 만약에 지금 만족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관악 드림타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로 좀 또 고르실 수 있는 게 관악 푸르지오라든지 우성 아파트 정도 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차이점은 이쪽은 약간 서울대 입구로부터 이제 열려 있죠. 숭실대 입구역까지. 근데 이쪽 관악 드림타운은 이제 경절천 호재가 있고 나름 이쪽도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가깝네. 아, 네, 서울대도 가까워요. 아니, 서울대 가까우면 여기 계셔도 되겠네. 아, 네, 서울대 가면 되니까 자녀가. 근데 여기보다 지금 조금 더 나은 학군 네, 찾으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쪽이 사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정말 보내기가 좋대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때부터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낼 학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 그럼. 네. 그렇죠. 아직 좀 멀었으니까 저는 일단은 진짜 교육 때문이라면 한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교육에 상관없이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에서 고학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학군지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학군지는 지금 이쪽 주변이다라고 한다면 좀 목동 좀 비싸고 대치동 좀 많이 비싸잖아요. 중계동은 너무 멀고. 그래서 이분은 그 밑에 있는 평촌을 지금 고르신 것 같아요. 아, 평촌도 그런 학군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촌 학군지는 정말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이쪽 라인이 지금 학원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학원가라고 하는 거는요. 실은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를 수 있듯이 내 학원을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학원이 없으니까. 아, 근데 여기는 거기만 가야 되고 모든 과목들이 다 되어 있고 대형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타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부모님이 좀 저렴하고. 편하시겠구나. 굉장히 편하죠. 학원 뺑뺑이 돌리기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학원 뺑. 네네네. 근데 왜냐면 네. 그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놀기를 원하지. 근데 그 어떤 이런 학군지, 그러니까 어떤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평촌 같은 데는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실은 이쪽에 대한 주거 수요는 항상 탄탄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아, 됐어요. 그리고 뭐 얼마 시키려고 그래. 자제분 있어요? 저 있죠. 저 자녀가 고3. 지금? 고3, 고1. 네. 진짜요? 네. 고3? 네, 고3, 고1이라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거 봐.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고등학교 때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제가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0살에 20대 중반에 저 이거 봐. 결혼했어요. 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 일찍 결혼하잖아. 그게 왜요? 공부밖에 몰라가지고 사람이 한 우물만 판 거지. 그러니까 우물만 파다가 딴 데 못 보고 그냥 첫 만난 이성과 바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고 싶으세요? 네. 아니 왜 다 모든 걸 정수님처럼 생각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촌에 네. 지금 이분이 생각하시는 데는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네, 안양 메가티레아는 지금 현재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신축이고요. 대신 여기는 학원가랑은 좀 멉니다. 네, 아마 대형 학원 셔틀은 갈 건데 학군을 고르신다면 요거는 약간 조금 뭔가 미스가 좀 난 것 같아요. 대신 신축이고
학군을 고르신다면 이쪽 안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니까 절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6억 초반대 지금 오구가 매매가? 네, 매매가. 지금 관악 드림타운도 6억 초반대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이쪽 라인에서 6억대 초반대에 학군을 고를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뭐죠? 안양 메가트리아. 네. 그거는 어떻게 뭐 더 주실 말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바로 넘어갈까요? 제가요? 네. 메가트리아요? 네. 메가트리아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라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학군지라면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분이 사실은 신축을 가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긴 좀 뭐하니까 아이 지금 말 못하는 아이 핑계로 신축을 가려는 그런 욕심은 아니신가? 그건 또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메가트리 아파트는 신축이라 어떤 삶의 주거의 질은 그렇죠. 굉장히 주거 환경은 좋으나 앞에 안양촌도 있거든요. 역도 명항역도 있고 안양역도 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쇼핑할 수 있는 쇼핑센터도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은 되게 좋은데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호들은 조금 더 나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네.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메가트리아에 어차피 2+2 전세로 들어가. 부담 없이 전세로 들어가서 어차피 애가 지금 3살이면 7살 때까지는 여유가 좀 있잖아요,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어린이집은 다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유치원 좀 보내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 좀 확충하고 네. 그다음에 4년 후에 이 안양 평촌의 좀 학원가 근처로 아파트 매매로 들어간다.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뭐 집값이 그 사이에 크게 상승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는 것 근데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네. 사당까지 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힐 겁니다. 사당? 네, 이분의 직장은 사당이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평촌에서 실은 사당까지 가는 게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가까워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그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막혀요. 제가 맨날 이제 네. 제가 월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월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인덕원 쪽에서. 이쪽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네. 너무 조금 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교육 때문에 내려오신다고 하지만 실은 이분은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본인이? 예, 왜냐면 지금은 10분 거리에서 직장이 왔다 갔다 되는데 여기는 이제 1시간 넘어서고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1시간 반도 걸릴 거예요. 여기 정말 많이 막혀요. 차가? 네.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네,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힙니다. 그래서 길도 넓은데 여기? 아닌가? 넓은데 완전히 이쪽은 너무 많이 몰리는구나. 네네, 이쪽은 완전히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냥. 늘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결코 좀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정불화가 또 올 수도 있다. 네, 본인이 힘든 거죠. 힘들면 당연히 짜증 나겠죠. 네. 그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퇴근 시간에 이거 4시간 걸리는데 나 그냥 여기서 자고 갈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찾아보신 그 집은 네.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꽤 괜찮은 편이나 아마 출퇴근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생기실 거고 그다음에 네. 아이 교육을 조금 멀리 바라보시자면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또 다른 선택지를 좀 주실까요? 저는 그 학군지 중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초원 대림 아파트. 초원 대림 아파트. 네네. 여기가 저희는 평촌 지역은 모든 아파트의 가격은 학원과의 거리와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어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 수 있는지로 매매가나 전세가가 다 매겨져요. 네. 그래서 학군이죠. 집을 구할 때도 뭐 주거 상태, 뭐 집 상태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는 어느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요. 네. 그리고 대단하시다. 보통 이제 집을 구하러 오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죠. 네. 부모님들도 오시면은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네.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최고 학교는 귀인초, 귀인중, 평청중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리고 번개초, 번개중. 번개? 네, 번개. 번개. 네, 번개초, 번개중, 뭐 기인초, 네. 기인중, 평촌초, 평촌중. 네.
1, 2, 3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 라인에 있는 학교예요. 네네. 네. 이 아이가 3살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뭐 몇 살부터 보통 막 이렇게 관심을 들어와요? 가져갖고 들어와요? 일단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들어오려고 노력하세요. 아, 입학 전에? 네, 아예 배정을 거기서 이제 받아야 되니까.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친구, 1학년부터 올라가야 유치원 되니까. 친구. 유치원 친구들이 유치원 그대로 중학교 친구 되고 초등학교 친구 되고 중학교 아이고야. 친구 되고 고등학교 이게 친구까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굉장히 친해요. 맞아요. 뭘 또 네. 중요? 아니 인간관계 그렇게 좋게 살 겁니까? 아니, 유치원 친구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가. 이거 학부모들이. 아이고야.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면 엄마들이 친해집니다. 또 엄마들이 친해지면 또 아빠들이 같이 친해져요. 맞아요. 엄마들의 그 정보력과 단합력 그렇죠. 이게 아이한테 영향을 네. 많이 준단 이 말이죠.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 우리 정프로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 그 아내는 네. 그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애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네. 그 어떤 분들 뭐 산후조리원 때부터 친구한다면서요. 네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 네. 어. 제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애 친구 있잖아요. 친구네 네. 엄마 만나면 네. 그때부터 야 어디 학원 좋다 하더라. 뭐 무슨 무슨 교육 시켰는데 애가 영어를 벌써부터 뭐 구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정말. 대단하세요. 다 끊어버려. 존경스러워요. 아, 네. 네.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네. 근데 이게 네. 나중에 알게 되면 실은 늦어요. 그래서 실은 준비하려면 정말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준비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늦는 건데 아예 안 들어갈 생각이니까 네. 뭐 늦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프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유학 보내면 돼요. 네, 유학을 왜 자꾸 가냐고. 아니, 너무 유학은 뭐가 좋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대학을 가능하면 안 보낼 생각이에요. 정말요? 진짜요? 대학을 정말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갈 네. 거면 그래 네가 뭐 네 돈을 벌어 가는 건 내가 말리진 않지만 네. 가능한 설득할 겁니다. 대학을 네가 왜 가야 되는지 나를 설득해야 아마 넌 내 돈을 받아 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할 거예요. 대학을 왜 가려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네. 아이는 대학을 안 가고 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얼른 찾아서 거기를 뛰어들길 바라시는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안 간다고 해도 조금 뭐 그냥 추천 정도 할 거예요. 그래도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니? 이 정도 얘기는 하겠지만 네. 안 간다면 저는 고등학교도 안 보낼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평범한 방식은 아니네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자녀가 뭔가 달란트가 있고 그러면 훌륭하게 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게임 재능 좀 있나? 네. 게임 좋아하고 네. 만화책 좋아하고. 네. 여튼 그런데 이제 이분은 교육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이제 평촌 쪽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많이 오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물며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 계셨다가도 네. 저희 동네를 콕 집어서 어느 학교를 보내고 싶다. 진짜요? 지금은 좀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집을 안 보고도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네. 평촌 요즘 분위기는 아니고요. 여기 오시려고. 네, 네, 네. 왜냐하면 학원 다니기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믿고 이렇게 잘 큽니다. 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 나가서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저기 학원 1, 2, 3 돌고 집으로 오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이 맞긴 한데요. 네. 그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느낌이지만, 네. 네, 그거를 그냥 즐겁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너무나 당연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게 좋은 거죠. 예. 학군지에서 애를 키우기 좋은 건 바로 네, 그거예요. 당연하다는 그러니까 거. 내가 자녀한테 공부를 주입을 안 시켜도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1, 2년 앞서서 선행 학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애들 안 하는데 나 놀래.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 지역은 그냥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얘가 어디까지 배웠대?
나도 가야 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학습 맞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어린 시절부터 좀 쌓이면 학습 습관이라는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님들이 워낙에 똑똑해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군지를 가더라도 학원을 이용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앉혀놓고서 학습 스케줄을 통해서 공부를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냥 동네 자체가 공부하는 동네구나. 네, 맞아요. 네, 유해 시설이 없고 다들 공부를 하고. 여기는 그럼 애들이 저 막 구석 같은 데서 막 담배 피우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그거는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모난 친구들은 좀 적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쉽게 볼 수는 없고, 저희도 뭐 사람 사는 동네라 그러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어요. 네. 아주 적은 편이죠. 학생들끼리 연애도 잘 안 하고. 그것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작은 사람은 있는데. 그럼요. 애들도 감정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원래 더 많이 할걸요? 단지 애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거죠. 네. 그래요. 학원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몇십 개 돼요? 몇백 개죠. 몇백 개가 돼요? 네네. 한 200m가 양쪽으로 다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7층 이상의 건물들이. 건물에 1, 2, 3, 4, 5층 다 학원이 1층은 이제 애들을 위한 편의시설, 뭐 커피숍, 편의점 커피숍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2층부터는 대부분 이제 학원이 보통 이제 7, 8층까지는 다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것도 모자라서 그 홈타운 뒤편으로 보면 이제 먹자 골목에 상가주택이 있어요. 거기 1층에도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개인 이제 교습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방 뭐 이런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이 동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학원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네.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안양 쪽 경기도에서는 평촌이 가장 유명해요. 그럼요. 여기 못 들어와서 안달이죠, 실은. 그래요? 네. 이번 제가 여기 평촌 한번 지역 한번 그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정말 그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교육에 관심은 진짜 많으신 모양이다. 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디 내놔도 뭐 안 뒤지죠 절대. 네, 맞아요. 그래서 초원 대림 아파트. 네네. 여기는 제일 장점이 일단 학원들 가깝고요. 학원 가깝고요. 네. 지금 사연자의 자금으로 그래도 그나마 갈 수 있는 아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6억 1천만 원. 네,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한데 뭐 당연히 대출 좀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가 6억대 초반이에요. 네,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최저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 네이버 홍보 가격을 보면 5억 8천에서 6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라 구축 아파트잖아요. 네. 몇 년도예요? 여기가 1993년도. 11년 차고요. 용적률이 한 210% 정도인데 이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약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매매 가격이 그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한 2015년도부터 사례를 보면 평촌 지역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서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놓고 본다면 그냥 안정적이지만 어떤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차라리 관악드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은 교육? 학원가 바로 걸어서 도보 5분 내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아파트는 특히 아직 손이 묻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 굉장히 좋은. 거기다가 장점은 5구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방이 2개이지만 여긴 방이 3개예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동네 한번 가볼까? 맨날 애들이 아빠 오늘 뭐해? 이제 맨날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오늘은 뭐해? 알아서 공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나한테 물어봐. 그러는데 평촌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다들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다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해요. 올해도 할래나? 정프로님은 목동 쪽으로 목동으로 가시면 되죠. 원래 직장이 지금 다 여의도 아니세요? 여의도나 여의도죠. 뭐. 예. 네, 그러니까 목동 평촌처럼 목동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평촌에 두고 저희가 원룸 같은 걸 이제 무조건 떨어지려고. 여의도 네. 좋으신 방법입니다. 네. 왜 길은 워낙 막힌다면서요? 그렇죠. 못 가죠. 네. 못 가잖아. 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집도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사연자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초원 대림 아파트가 1번으로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초원 대림도 약간 자금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학군지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붙어 있는 바로 현대 기인마을 현대 홈타운. 여기는 바로 뒤에 걸어서 학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이 다 30년 된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는 20년 차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신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만큼 가격이 좀 있겠죠. 거기다 용적률은 이미 30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현상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네.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여기 이 아파트는 기인중학군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 현대홈타운 24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인중을 갈 수 있는 24평대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매가도 전세가도 길 건너 초원 대림이나 향촌마을에 비해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귀인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 아파트를 살아야 돼요? 네. 그래요? 24평. 네. 33평, 36평 여기는 이제 꿈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맞은편에. 꿈마을은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금액대가 11억, 12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접근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인마을 아파트에 살면 귀인초등학교로 가고 아니면 꿈마을 아파트에서 좀 큰 평수면 귀인초를 또 갈 수 있어요? 네, 귀인초로 갈 수 있어요. 네, 그 배정되는 그 학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뭐 도곡초냐, 뭐 노성초냐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그 값 차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집이 어디에 배정받는지에 따라. 네. 어느 학교. 그래요? 대단하다. 진짜 몰랐네. 선호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가가 뭐 1억 이상. 여기 뭐 대단지냐,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있냐 그런 거 소용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네네. 이 평촌은, 교통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평촌은요 주차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아파트가 맞아요. 세대당 0.7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주차가 힘들어서 주차 난입니다. 근데 아마 현대홈타운은 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좀 힘들지만 좀 낫긴 한데 힘든 건 전체적으로 다 낫긴 힘들어요? 하지만 근처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많이 낫다.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부모가 다 희생하는 곳이에요. 다 희생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정프로님은 안 되는 걸로. 애를 위해서 이거 희생을 한다고? 네, 원래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 애들이 잘 자라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아니 애들은 나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애들 귀엽고 이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애들을 위해서 삶은. 잘 커야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크면요. 30대인데 이제 직장 못 잡고 계속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지가 사는 거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살면 되는데 못 산다고 계속 같이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쫓습니까? 20살 되면 내쫓아야지. 진짜요? 강하시다. 아니 집에서 계속 키워야 20살 넘었는데. 아니 뭐 못하면 키워야죠. 30살까지도. 아닌가요? 그냥 내쫓습니까? 아이고야. 야, 오늘 방송 아이고야다. 야, 난 정말 머리 아프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세대 수가 몇이다 뭐 이런 것도 진짜 별로 안 중요하고 오로지
학군만 보고 가는 그런 동네군요.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를 갈 수 있냐, 어느 중학교를 갈 수 있냐, 학원가는 걸어서 갈 수 있냐, 없냐. 차를 타고 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여보로 한 5분 10분에서 아니 자기가 셔틀 다닌다면서요? 셔틀이 바로 내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셔틀 타려면 또 힘들어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잡히죠. 아니 그 정도는 애들이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도 안 걷고 네. 어떻게 야 5분 이내에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역세권 아파트들이 좋은 거죠. 부모들은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와 나는 오늘은 정말 이해 못하겠다. 네. 근데 이런 네. 걸어가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아니 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좀 쉬어라. 쉬어라. 네, 정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좀 놀아라. 놀아라. 간식이라도 좀 먹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네네. 걷는 시간 아껴서 공부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야, 하여튼 그 굉장히 그 거리에 따라 학원과의 거리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아주 독특한 저희 집으로 해서 소개해드린 집 가운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네. 그 목동, 대치동, 중계동, 분당, 일산. 분당에도 있어요? 있죠. 네. 일산에도 있어요? 네, 일산도 있습니다. 네, 그 오마 학군이라고 있고요. 오마 학군? 네, 그 오마 중학교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일산에? 네, 일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커요, 그쪽도. 근데 확실히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확실히 공부를 더 잘해요, 근데? 잘할 확률이 높죠. 높아요? 네, 높습니다. 확실히 높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그것만 하면 뭐. 방치를 하잖아요. 잘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활기찬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수능 성적을 받네, 내신 성적을 받네, 갈 대학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고1 때 시켰다면 좀 전에는 중학교 때 시켰고 지금은 초등학교 때 일찍 시키셨구나, 그죠? 저도 실은 교육은 많이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 강의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집에서 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점 고등학교 때 조금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거를 어디서든지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있으면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네.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잔소리를 안 해도 아이들 스스로 압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네, 그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그게 그 영어로 피어 이펙트입니다. 동료 효과. 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알았어요. 네. 분위기가 중요하다. 동네 분위기. 네, 학습 분위기. 네. 정프로님은 오늘 설득 못하니까. 네. 그냥.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분만을 위한 방송을 해봅시다. 이분이 교육을 원했으니까 요 길을 또 추천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세미정님은 지금 이제 두 집, 총 이분이 원했던 집까지 총 3집 있잖아요. 네. 매매 전세, 그다음에 집이라면 어느 집? 저라면요.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요. 1억 5천. 네, 1억 5천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자영업 8천 소득인데 실은 아마 이 8천 소득이 증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사업자니까. 네, 사업자니까. 거기다가 이 자영업은 실은 이렇게 소득 자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라면 DSR 규제 때문에 담보대출을 5억 이상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DSR 규제가 없어요. 소득도 안 봐요. 그냥 5억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집이 6억이라도 9억 이하는 다 빌려주는 거죠. 5억까지는? 네. 5억짜리 집도 5억 빌려줘요? 생애 최초는 80%까지 빌려주고요. 80까지? 네. LTV 80%까지 빌려주니까. 8, 40, 5억? 네. 가능하죠. 네네. 가능은 한데 문제는 네. 이분이 1억 5천이 있는데 5억을 빌려가지고 6억 초반대의 아파트를 산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너무 대출 비중이 높다? 네. 지금 그렇게 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마음이 이분도 좀 급해요.
이분 지금 살고 계신 곳 아직 자녀가 지금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합분지로 들어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만 하면 되시고 지금 관악 드림타운 괜찮아요. 그쪽 지금 오히려 좀 더 있다가 네네 차라리 그쪽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걸 저는 약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그 교통 호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 드림타운 쪽을 차라리 사라. 네, 그쪽을 사라. 그러면 차라리 본인도 10분 내에 자영업이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지금 8천 소득이지만 뭐 1억, 2억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차라리 벌어가지고 벌어서 들어오셔요. 이쪽 평촌을. 네, 평촌을 차라리 조금 높은 평, 좀 더 30평대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균질하게 있는 지역의 아이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너 몇 평 살아?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다 비슷비슷한 동네에 살고 뭐 이러면?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대림아파트, 현대홈타운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지만 여기 맞은편에 있는 향촌 아파트들도 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높아요. 차라리 돈을 더 자영업을 통해서 더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야, 난 50평 살이 이러면 더 좋아요? 이제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런 아이들이 좀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문제네. 너 몇 평 살아? 막 그런데요. 이게 24평이 어때서? 그렇죠. 좋죠. 네. 좋죠. 문제야, 문제. 정쌤이 문제예요, 당신도. 제가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실은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애들이 상처받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죠. 이제 아빠 애는 40평대 산다는데 우린 몇 평대야? 그 세미정님도 그랬어요, 애들이. 저희는 안 그랬어요. 거기도 균질한 동네. 저희는 그 목동 그 핵심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신정동 지역이어가지고요. 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학부모들끼리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듣고 와갖고. 여튼 근데 우리 세미정님은 지금 차라리 살고 계신 지역에서 조금 더 열심히 아직은 뭐 교육에 그렇게 많이 몰빵할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평수를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자본을 축적하고 나서 지금은 집을 사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자본이 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요. 5억대 빌리려면 매달 350, 400 정도 지금 이제 원리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자영업이 이게 잘 될 땐 잘 되고 그렇죠. 근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 내는 금액 이상으로 집값이 바로 반등할 거냐?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전세가 많이 상승하는 걸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오늘 쓸데없는 저희들의 얘기가 참 많긴 했는데 우리 사연자분한테 추천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이분 자금 상황이 사실 여유롭진 않거든요. 1억 5천이면? 네, 여유롭진 않고 대출을 진짜 최대한 5억, 6억 정도 끌어올려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교육 환경에 지금 애가 19개월이란 말이에요. 3살. 교육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대림아파트 전세, 전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제 대박 나서 홈타운 33평 오셨으면 좋겠어요. 홈타운 33평 나중에. 분양은 어때요? 분양 좋죠. 이런 분들은 분양을 준비하시는 게 최고예요. 여기 분양이 있어요, 근데 예정이? 분양은 거의 이제 끝이 났고요. 입주만을 앞두고 있어서 평촌은 분양은 조금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 어떻게 오늘 사연 주신 분 방송 보고 혼란이 많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너무 깊이 듣지 마세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뭐 따님과 지금 너무 예쁜 그 따님과 아주 행복한 미래를 이렇게 많이 꿈꾸고 계실 텐데 현재까지 쌓아둔 건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보실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른 거 아닌가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시드머니를 좀 쌓으셔서 나중에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좀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곧 뭐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선 씨는 집 좀 올랐죠? 저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죠. 확실히 집 있으니까 든든합니까? 내 집?
이전에 3분도 저희 참, 집이었고. 본인 자가였구나. 네. 지금 신도림에 있는 것도 저희 집이지만 약간 집이 없을 때 그 잠깐 사이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집 있으니까 좀 편해요? 네, 샀으니까 일단 편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불안하긴 해요. 그 다른 의미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네, 집값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죠. 원래 우리나라는요. 그 자기 주택 한 채가 포지션이 중립이고요. 두 채부터가 콜 포지션.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 이제 풋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한 채 정도는 좀 여력이 됐을 때 좀 빨리 사시는 게 좀 어떨까. 네. 저요? 뭐 우리 당연하죠. 정프로님도 당연히 사셔야죠. 네, 더 좋은 데로 또 아니 이렇게. 정프로님은 애가 셋인데 저는 분양을 그 황금기가 좀 지난 느낌이 있지만 분양을 안 받으신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시간과. 네,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게 목표거든요. 제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10번 이사했잖아요. 어떻게 그 힘든 거를 10번을 하시지? 네. 이게 어떤 환경에 굳이 제가 교육에 철학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전집 기억을 못해요. 어떤 집에 살았는지 기억을 못해. 근데 사진은 남겨놓고 있는데. 네. 지금은 되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조심하세요. 그래도 또 옮길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네. 그게 아이들이 힘들어요. 적응하는 게.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고. 네. 왜냐면 제가 전학 3번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많이 다니니까 좋더라고. 네. 오히려? 원래 되게 수줍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 9학년 가면서 바뀌었어. 2차 성징이 시작하면서 바뀌었죠.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3월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 이제 선접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하고. 아니야. 네, 역시. 네, 역시 남다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해결은 이 정도로 이게 마무리하고요. 네. 하여튼 조금은 시드머니를 더 한번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중론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부동산 이름 한번 홍보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인마을 현대홈탄 상가동에 자리하고 있는 네.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네. 우리 스마일 부동산. 길 가다 그냥 들르셔도 되죠? 꼭 그럼요. 당연합니다. 편하게 들리셔서 상담해도 네. 됩니다. 네. 스마일 부동산도 잘 되시길 빌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 씨도 고생 많으셨고 세미정님 오늘 제 욕바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저희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오늘 앱. 네. 맞네. 네,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KB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제 사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고민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프로 TV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리는데 하여튼 3프로 KB 부동산 앱은 그냥 정말 이거는 뭐 무슨 다 모든 걸 떠나서 진짜 잘 만든 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데이터나 이런 게 진짜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KB 부동산에 다운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